보다 자세한 아시아 증시 흐름에 대한 분위기 저희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영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영업부 법인센터 PB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다양한 이야기 준비를 예. 해주셨는데 일단 일본 소식으로 출발했지만 중국과 일본 관계가 사실은 뭐 갈등이 점점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네.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이 뭐 그동안 히토류라든지 핵심 광물에 대한 카드를 계속 꺼내들면서 네. 압박을 해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보면 안 되겠다. 미국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G7 핵심 광물에 대한 회의를 함께 하면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일본도 뭐 히토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거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 그러니까 정말 그 중국이 그 미국 진영이라든지 이쪽에 뭐 일본이라든지 그쪽에 좀 타격을 가할 이제 조금 뼈아픈 카드가 이제 히토류인데 사실 시장 규모 자체로만 보면은 반도체에 비해서 턱없이 작은 건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그동안 안 했던 거고 이게 투자를 하면 굉장히 뭐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선진국의 비즈니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채굴 자체는 뭐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정제 공정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게을렀던 것인데 이제 지금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이게 옛날 좀 역사 비슷하게 비유를 해보자면은 중국은 정말 뭐 지난 뭐 수천 년간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해외로 많이 뭐 나가를 뭐 명나라 때 뭐 정화의 원정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이제 명나라까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나갔을 때가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좀 사그라지면은 다시 쇄국 정책을 하면서 안에 이제 이제 뭐 통일이라든지 아니면 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약간 좀 안으로 지금 뭐 질서 확립이라든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은 중국 스스로 뭐 모든 것이 다 나오고 뭐 AI며 로보틱스며 다 하고 뭐 아쉬운 게 없지만 미국 진영에서는 아쉬운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뭐 그거대로 뭐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뭐 있다고 하면은 그거 나름대로 카드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 진영에서는 쟤네들 정말 그냥 그냥 자기 갈 길 가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정말 디커플링이 좀 더 심화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로만 보면 히토류 시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도 많이 하고 예. 공급망 재편도 하려는 시도들은 잘 알겠는데 그렇죠. 그 시기가 꽤나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런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참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이미 있는 설비가 가지고 있는 국가와 그 국가 내 기업들 위주로 재편이 될 겁니다. 이제 뭐 히토류 뭐 정제 인프라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역량이 있는 잠재적인 국가로는 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네. 우리나라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결국에 가장 좀 그 외에 조금 중요한 플레이어라고 한다면 호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제 중히토류 이제 조금 복잡한 그런 쪽에서는 정제나 이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호주는 이제 라이너스라는 이제 레어어스 라이너스라는 기업이 네, 한 차례 소개를 또 그쵸. 해주신 바가 있죠. 네, 수차례 드렸지만 이제 좀 좋지 못한 타이밍에 하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은 또 타이밍이 그쵸. 됐나요? 예, 좋지 못한 타이밍이 아니지만 지금은 좋은 뭐든지 타이밍일 수. 타이밍이에요. 네, 사랑도 타이밍, 투자도 타이밍. 예, 네. 지금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라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레이시아 중에서도 굉장히 좀 인구 밀도가 조금 낮고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정제 공장을 갖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지금 단기간에 있어서 중국 외에 정제 옵션을 찾는다면 라이너스가 이제 지금 당장에서는 부각되는 사실이고 미국 내 히토류 정제나
뭐 사람들이 안 사는 사막이나 이런 데 짓겠죠. 예, 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라이너스를 보시면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이 얼마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네. 깨우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편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핵심 광물 안에서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히토류를 얘기했었는데 그 그렇죠. 안에 또 구리가 포함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최근에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급이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또 관련해서 살펴봤었는데 네. 이제 그렇다 보니 세계 2대 광산업체 리오틴토와 글렌코어가 구리 확보를 위해서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크게 떠오르고 있어요. 예. 380조 규모가 된다고 하죠. 네. 이런 광산 공룡이 등장하면 사실은 저희가 투자 전략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AI로 그 파생되어서 그 나오는 흐름이 이제 원자재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렇죠. 뭐 네.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먼저 이렇게 빵 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보면은 그 뒷단에 메모리 반도체까지 거의 뭐 머리채 잡듯이 그냥 뒤따려서 지금 오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원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쪽 주식을 지금 보고 있지 않으신데 글로벌리 구리 밸류체인에 있는 뭐 남미 뭐 이쪽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구리 밸류체인에 있는 특히 뭐 글렌코어 같은 경우는 또 영국에 상장돼 있어요. 안 보시잖아요. 근데 네. 예, 최근 뭐 주가를 보면은 글렌코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올랐고, 그러니까 리오틴토 같은 경우는 좀 그 구리 포션도 있긴 하지만 철광석이 메인 비즈니스예요. 전체 매출의 뭐 절반 이상이 이제 철광석이니까 철광석은 아무래도 지금 주목받고 있는 광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인프라 뭐 예를 들어 중국이 뭐 아파트 많이 지어야지 좀 좀 주목을 받겠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철광석은 지금 주목받는 광물은 아니지만 구리는 뭐 AI 데이터 센터 아니면 뭐 전기차, 뭐 ESS 안 쓰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오틴토가 이제 글렌코어를 좀 인수를 시도를 하고 있다. 예, 뭐 이런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앞으로 이 AI가 주도적으로 이제 이끌면서 그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파생적으로 올 수 있는 그 관련주 섹터들이 네. 좀 점점 더 넓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예. 그게 원자재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원자재의 네. 타이밍이 왔는데 네. 그 안에서 가장 큰 세계 2대 광산 업체가 네. 합병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기대가 큰 만큼 사실은 리스크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떤 점들에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광산 광물 업체들이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각 이제 그 각 업체들 주식마다 그 이제 좀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BHP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말 뭐 리오틴토라든지 발레라든지 발레는 뭐 브라질인데 그러니까 그 3대 철광석인데 BHP 같은 경우는 덩치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그 선제적으로 리오틴토가 지금은 이제 철광석의 시대가 아니고 지금 구리 시대로 됐으니까 글렌코어는 이제 그 구리이기도 하지만 뭐 이제 좀 공격적인 트레이딩 약간 기업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뭐 리오틴토나 BHP 같은 경우는 이제 빵빵한 뭐 대형 은행이라고 본다면은 뭔가 약간 글렌코어는 정말 기민하고 약간 굉장히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 약간 좀 뭐 약간 좀 골드만삭스나 증권사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예. 골드만삭스의 비유를 해주셨어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대형 네. 은행과 이제 증권사 정도의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기업 문화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기업 문화에서 조금 새로운 피해 수혈이나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있으니까 뭐 조금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더라도 리오틴토에게는 뭐 중장기적으로 호재지만 BHP는 지금 그런 뭐랄까 뭐 예전에 뭐 그 빌리턴을 이제 합병한 그 이후에는 뭐 대형 M&A나 아니면 뭐 투자 뭐 그런 게 지금 없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지금 변화의 모습이 안 보여지니까 조금 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BHP가 왜 등장하는지 예. 듣고 계신 분들은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BHP가 왜 지금 이 네. 두 기업의 합병 그렇죠. 이야기에 등장을 한 건가요? 예, BHP가 반대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것이고 예, 그리고 또 BHP 같은 어떻게 경우에 보면 업계 예, 1위 기업인가요? 예, 업계 1위고요. 예, 이것도 정말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기업들 간에 이제 그 한 뭐 10년, 뭐 20년 전에 이렇게 합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옆에 그 리오틴토가 이렇게 대형 인수합병을 하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BHP도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좀 괜찮은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애들 좀 인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지금 그 플레이어 숫자들이 계속 줄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경쟁의 강도는 약해지고 그 독과점의 약간 강도나 이런 게 점점 세지면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런 측면에서 BHP를 봐야 되는 거고요. 네. BHP 입장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악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BHP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형 M&A 시도나 이런 게 있다 한다면은 조금 더 주가에 더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합병 기대감에 리오틴토와 글렌코어가 사실은 주가가 꽤나 상승을 한 네.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호재를 선반영한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뉴스가 들리기 전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미 예. 뉴스가 났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한지도 궁금하고 네. 사실은 이제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 기업들을 네.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 그 구리 슈퍼사이클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베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광물들이 있지만 결국에 구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이제 그 리오틴토가 글렌코어를 이제 그 인수합병을 하려는 시도도 구리 때문이니까 결국에 구리 가격과 그 구리 슈퍼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짚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가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AI 데이터 센터와 지금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랑 너무 연관돼 있어요. 네. 거의 뭐 모든 정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처럼 네. 서로 다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뭐 있는 뭐 전선이라든지 뭐 변압기 이렇게 뭐 코일 감능도라든지 굉장히 좀 구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여기서 그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리의 이제 뭐 글렌코어나 뭐 이런 그 회사도 있지만 정말 약간 구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약간 좀 뭐랄까 구리의 상승세를 조금 잘 반영하는 주식이 있다면은 그 주식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주식인데 저는 프리포트 맥모란 사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FCX. 네. 근데 저는 그 이름만 봤을 때는 자동차 회사인 줄 알았어요. 뭔가 뭐 생각은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 주식의 주가랑 같이 이제 그 보면은 구리랑 이제 그 굉장히 좀 연동이 잘 되는데 특히 보면은 그 프리포트 맥모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그레스버그 광산이라는 굉장히 좀 그 세계 최대 구리 광산이 있어요. 거기서는 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퓨어 플레이어인 프리포트 맥모란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인수합병을 통해서 굉장히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 강도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이제 구리 가격을 자기들끼리 이제 담합을 하면서 담합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조율을 하면서 더 구리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원자재의 흐름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접하고 이제 투자하기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가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은 미국 주식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호주나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뒤죽박죽인데 예를 들어 뭐 BHP라든지 BHP는 뭐 호주하고 이제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리오틴토는 미국에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글렌코어는 또 재밌는 게 또 영국에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각 그 증권 거래소별로 다른 원자재 기업들이 너무나도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NH투자증권에서는 뭐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뭐 모바일로 쉽게 그 다 바로 이제 환전해서 결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직접 투자도 가능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또 가능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뭐 홍보사원 그런가요? 매번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쨌든 쉽게 이렇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도 투자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자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리튬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2차 전지가 굉장한 붐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나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튬이 조금씩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업황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겨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황 회복의 신호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리튬하고 니켈을 조금 분리해서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먼저 리튬부터 말씀드릴게요. 리튬은 슬슬 반등, 좀 약간 좀 베팅 가능하다. 예, 좀 본격적으로. 왜냐하면은 이 전기차 말고 이 리튬 가격 반등의 경우에는 두 가지 그러니까 요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감축하고 있는 게 이게 두 개가 다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약간 좀 리튬 뭐 공급이 어느 정도 좀 감축되고 있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2년, 2, 3년간 그 리튬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뭐 설비 투자가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잘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원자재는 사이클이 이게 진폭이 굉장히 큰데 지금은 이제 내려가는 사이클에서 지금 그 진폭이 큰 업사이드 사이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공급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아무리 뭐 공급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수요가 안 받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는 전기차가 아닙니다. ESS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한국의 뭐 증권사 리포트나 뭐 이런 거 보시면은 그 ESS,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ESS 수요에 주목해보라 이런 논조를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이유는 결국에 또 엔비디아랑 또 연결되는데 모든 게 다 엔비디아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뭐 시장에 거의 뭐 예, 킹 오브 킹. 그렇죠. 네. 예, 이것도 그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은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ESS인데 에너지를 그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그 계속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뭐 이제 값비싼 GPU가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뭐 ESS 이렇게 뭐 배터리 셀 굉장히 많은 거 이렇게 많이 박아두고 네. 그렇기 때문에 ESS 수요가 이끄는 리튬 가격 반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으로 인해서 한때 붐이었던 이 그렇죠. 리튬이 이제는 AI 데이터 센터로 옮겨가서 예. 그에 따른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제 리튬 시장도 좀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ESS 업계와 관련해서 주목할 종목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그 한창 그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뭐 스터디가 많이 일어났던 종목이긴 하지만 그 미국의 앨범알도 있고요. 이제 호주에 그 미네랄 리소시스라고 있습니다. 예, 그게 약간 조금 뭐랄까 리튬의 포션이 굉장히 큰 그 호주 티커로 MIN이에요. 예, 그런 거를 좀 보시면은 네.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호주 중에서도 좀 웨스트 그 서호주 쪽에서 이제 뭐 철광석하고 이제 뭐 리튬이나 이런 거를 네. 좀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인도네시아 니켈주가 나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네, 한번 같이 이건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네. 그 니켈도 다시 또 말씀드려야 되네. 그 니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리튬하고 스토리는 다르긴 하지만 니켈도 약간 좀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조금 회복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긴 해요. 그 니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LFP, 그러니까 그 ESS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니켈이 들어가지 않는 그 LFP 리튬 인산철인데 그 결국에 그 이제 NCM 뭐 이런 그 이제 뭐 삼원계 배터리가 그 수요가 늘어나야지 또 이제 니켈 관련한 업체들이 또 살아나는 네. 거잖아요. 네. 그 니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이 니켈, 그러니까 조금 약간 고순도 니켈에서 출력이 높고 굉장히 뭐랄까 좀 하이테크에 필요한 뭐 그 전기차라든지 뭐 나중에는 뭐 드론 택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야지 니켈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니켈에서는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좋아하는 인도네시아가 꽉 잡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가 니켈 매장량과 처리량이나 뭐 그런 네. 거에서 있어가지고 1위 그러니까 1위 국가인데 그 1위 국가에서 1위 기업이 아네카 탐방이라는 국영 그 자원 기업입니다. 네, 저는 이름이 이제 기업 이름이 아네카고 네. 탐방을 붙여주실 줄 알았어요. 우리 탐방. 시청자분들이 영래보틀이라고 네, 이제는 어느 국가로 어떤 네. 기업으로 탐방을 떠나시는지 궁금해하는데 예. 이게 사실은 기업 이름이었네요. 아네카 탐방. 그 안탐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좀 줄여가지고.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증시에서 ANTM으로 이제 티커가 되어 있고요. 그 NH투자증권에서도 당연히 그 매수 가능합니다. 직접 투자. 네. 예, 그 조금만 설명드릴까요? 아네카 탐방 1분만. 아네카 탐방. 네, 네, 네. 1분만 1분만 할게요. 네, 이거는 30초만 드린다고 하네요. 30초. 네, 30초 하겠습니다. 네, 그 여기는 탐방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니켈이 굉장히 좀 술라웨시 그 되게 좀 그 시골 동네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데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니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 가능성도 그 좀 지켜볼 만합니다.
네, 네. 30초 네, 다 됐나요? 정확히 지켜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래 NH투자증권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